여러분은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동네 원룸촌에는 외제차가 질비한데 정작 재벌 회장이나 억만장자는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연봉이 높은 상무는 오래된 국산차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대리나 과장급 직원들이 BMW 520D나 벤츠 E클래스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티를 잘 내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왜 쇼핑만 하면 카드값이 터져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성격 차이 혹은 단순한 절약 습관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과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지연보상이라는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연보상이란 지금의 충동을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그 돈을 투자했으면 내년에는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 원리를 머리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이미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알림, 모바일 게임의 보상, 편의점에서의 즉시 결제 알림 등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즉시 만족에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즉시 보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보상보다 당장의 확실한 보상을 더 크게 느끼는 인간 본능이죠. 예컨대 부모가 아이에게 지금 숙제를 하면 나중에 게임 시간을 2배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이는 다시는 숙제를 먼저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뇌가 보상은 믿을 수 없다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연 보상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뇌를 다르게 쓰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 4가지는 단순한 절약법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사고 체계입니다. 첫째, 소비를 미루면 더 큰 기회가 온다는 믿음 체계. 둘째, 소비할 때마다 이것을 사면 나는 무엇을 잃는가를 묻는 트레이드 오프 사고방식. 셋째, 어떤 물건이든 당일 결제를 하지 않는 원칙. 넷째, 생존에 필요한 필요와 단순 만족을 위한 욕구를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4가지 원칙이 단순히 생활 습관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경과학적 기반을 가진 뇌의 훈련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MIT의 연구에 따르면 지연 보상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의 전전두엽은 즉시 보상 자극을 억제하고 미래의 보상을 상상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즉, 부자들은 단순히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뇌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이 직접 운전해 출퇴근하고 햄버거와 콜라 같은 소박한 식사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죠. 버핏은 소비 대신 투자를 선택했고 지연 보상의 원리를 자신의 삶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당장의 소비를 참아 미래의 풍요를 준비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당장의 만족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기회를 위해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첫 번째 원칙은 믿음 체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약을 그저 아끼는 행동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절약은 단순히 돈을 덜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일할 시간을 주는 행위이며 미래의 기회를 기다려주는 믿음이자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천만 원인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최신형 아이폰 15를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폰 12를 사용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폰 살 돈으로 애플 주식을 사면 내년에는 아이폰과 맥북 둘 다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은 단순한 아끼기가 아니라 돈이 자산으로 변할 시간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 체계의 차이가 결국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을 신경과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장기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전전두엽은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의지가 강하다가 아니라 뇌가 미래지향적으로 배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소비를 미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뇌 훈련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트레이드 오프 사고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가격만을 봅니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아이폰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만 계산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잃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100만원은 동남아 3박 4일 여행 경비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금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자신의 커리어를 전환할 교육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비교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충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 사고라고 부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대안적 기회가 무엇인지를 상상하면 소비에 신중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가격만 보고 내 월급에 이 정도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언제나 이걸 사면 나는 다른 무엇을 잃게 되나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즉시 결제 금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비는 대부분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할인 알림, 쇼핑몰 푸시 메시지, SNS 광고가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자극에 정면으로 맞서는 규칙을 세웁니다. 바로 당일 결제 금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메모만 하고 달력에 일주일 뒤 다시 확인하라고 표시합니다.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때 구매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욕구는 일주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충동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험적으로도 이 습관은 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즉시 결제를 지연시키는 습관만으로 불필요한 소비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 욕구는 본래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빠르게 소멸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당일 결제를 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뇌의 충동 곡선을 활용해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필요와 욕구의 구분입니다. 일반인들은 종종 욕구를 필요처럼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다, 없으면 뒤처질 것 같다 같은 착각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필요란 생존과 직결된 소비, 즉 식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기본적 지출을 말합니다. 반면 욕구란 명품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충동적 외식처럼 단순한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소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욕구를 필요라고 착각하는 순간 소비가 필수로 둔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구를 선택으로 본다면 소비는 책임이 됩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필요는 충족해야 하지만 욕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자산을 모으는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욕구를 합리화하며 지출하는 것일까요? 만약 욕구를 필요로 착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돈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구를 냉정히 구분하는 순간 돈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들이 뇌를 다르게 쓰는 4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 방식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원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은 그저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충동적인 소비 습관에 끌려다니는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결과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의 지연 보상 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뇌의 자동 반응을 바꿔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원칙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면 부자처럼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미루면 더 큰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스스로 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약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내가 이 소비를 참으면 돈이 이래서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일수록 충동적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나를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이 지연 보상을 실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레이드 오프 사고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결정할 때마다 일일이 큰 기회비용을 떠올리는 것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자동적으로 뇌가 대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컨대 지갑을 열려는 순간 이 돈으로 무엇을 잃을까? 라는 질문이 반사적으로 떠오른다면 충동 소비는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실험에서도 학생들에게 매번 소비 전 기회비용 질문을 반복시킨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평균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질문 하나가 뇌의 사고 회로를 바꾼 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즉시 결제 금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구매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메모장에 기록하고 일주일 뒤 다시 읽어봅니다. 놀랍게도 10개 중 7개는 이미 흥미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자연스럽게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학습합니다. 이 학습 효과가 쌓이면 충동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리 잡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필요와 욕구의 구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계부나 지출 기록을 작성할 때 모든 항목에 필요 또는 욕구라는 태그를 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지출 항목을 보자마자 이건 필요다, 이건 욕구다라는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윈헨 공과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지출을 카테고리화하는 습관이 소비 통제를 돕고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원칙을 아는 단계를 넘어 그것을 뇌에 새기는 훈련 단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점차 자동화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비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뇌가 알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회로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워런 버핏의 또 다른 명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돈을 쓰지 말고 돈이 돈을 벌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뇌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를 미루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뇌에 새로운 학습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돈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통제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훈련과 뇌의 변화에 집중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습관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몇만 원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인생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따라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목표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돈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통제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소비를 조절하는 습관은 눈앞의 카드값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 전체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봅시다. 왜 부자들은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왜 억만장자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검소함을 과시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소비를 필요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겉으로 보이는 과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소비 욕구가 커진다는 건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더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일수록 욕구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 통제가 그들의 자산을 더욱 빠르게 불어나게 하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원리를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초기에는 극도로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무실 책상을 문짝으로 만든 탁자로 대신했고 필요 없는 소비에는 철저히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의 기회, 즉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에만 집중했습니다. 베이조스가 믿었던 것은 바로 지연 보상의 힘이었습니다. 당장의 소비 대신 미래의 기회를 택한 것이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자들의 성공은 단순히 큰 수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MIT, 스탠퍼드,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들의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듯 지연 보상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는 미래를 더 명확히 상상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힘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뇌는 훈련할 수 있고 누구든 부자의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참으면 더 큰 보상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돈이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줄 시간을 기다린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둘째, 소비할 때마다 이것을 사는 대신 나는 무엇을 잃는가?를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질문은 충동 소비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당일 결제를 피해야 합니다.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구매하세요. 대부분의 욕구는 사라집니다. 넷째,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세요.
생존에 필요한 것과 단순한 만족을 위한 것을 명확히 나누는 순간 소비는 선택이 되고 책임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뇌에 새겨지면 더 이상 소비를 참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자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 결과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활용해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비 철학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소비를 미루고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당일 결제를 피하고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단계를 넘어 인생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남긴 한 문장을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의 사슬은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볍지만 끊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다. 지금 여러분이 반복하는 소비 습관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즉시 만족의 습관을 이어가면 가벼워 보이지만 결국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대로 지연 보상의 습관을 심는다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미래에는 거대한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의 충동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자유를 위해 기다릴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이 아마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통제하며 주도하는 삶을 설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